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품격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뜨거운 현안들을 보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보수의 품격. 오늘도 윤여준 전 장관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슈는 국정상설협의체 얘기입니다. 이른바 이제 협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문은 열었습니다. 월요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만났고요. 꽤 긴 시간 회의를 나눴고, 다소는 선언적이긴 하지만 12개 조항의 합의문도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뷰해보니까 나쁘지 않았다, 분위기 괜찮았다, 이런 게 전반적인 평이긴 하던데요.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여야 국정상설협의체라는 거죠? 예. 이름이 길수록 이름값 하기 어려운 건데. 예. 아니, 전 쉽게 말하면 요즘에 흔히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저는 미안하지만 가성비가 매우 낮은 회동이었다. 가성비가 낮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오찬을 겸해서 2시간 40분쯤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오찬도 메뉴가 탕평채인가 얼마나 비싸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고. 근데 대통령의 시간 2시간 40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고. 예. 값으로 치면 엄청나게 비싼 시간입니다. 또 나머지 여야 정당 오늘 5분인가요? 예. 그분들 시간도 한꺼번에 또 모이는 것도 예. 대단한 시간인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12가지를 합의했다는 건데 예.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은 다 선언적인 원론적인 것이고 예. 다만 탄력 근로제 예. 확대 적용 하나 빼놓고는 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청와대는 이 회동이 끝난 다음에 무슨 여야 협치 틀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평을 했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건 조금 낯뜨거운 얘기 아니냐. 예. 왜냐하면요, 제가 무슨 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모인 것 자체를 제가 무슨 깎아내리거나 그런 생각을 하면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가성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자, 여야 대표들이 이 상설협의체 회동을 앞두고 지난주에 조율을 했다는 거죠. 예. 3당 대표가 모여서. 예. 당연히 그랬겠죠. 항상 그래 왔고. 근데 거기서 대개 이렇게 조율된 대로 회담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합의는 여야 정당 간 원내대표 간의 회동으로도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꼭 대통령 앞에 가서 2시간 40분 얘기해야만 될 겁니까, 이게? 예. 결과로 놓고 볼 때 저는 그런 점에서 가성비가 낮다는 거예요. 예. 지금 국가적인 현실이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석 달 만에 이렇게 국정상설협의체가 열렸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그죠? 여야당 원내대표들이 충분하게 토론하고 논의하고 의견 교환하고 무슨 꼭 결론에 도달 안 하면 어때요? 예. 진지하게 의견만 나눈 것도 굉장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있어야 그래도 대통령이 참석하는 석 달 만에 열리는 여야 국정 상설협의체 이름값을 하는 것이지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간단히 조율한 정도면 왜 이걸 꼭 대통령하고 만나는 자리까지 가져가자는 거예요. 예. 그럼 평소 여야당은 뭐 했는데요? 예? 협치 틀이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국회라는 게 협치 틀이고 마당이에요. 거기서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이걸 대통령 앞에 가서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가성비가 매우 낮은 거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예. 왜 과거에는 권위주의 시대긴 했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영수회담 이런 식으로 영수회담 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양당 구조 때니까 지금 이제 다당제 구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식의 형식적인 틀을 어쨌든 해가야 되는 측면도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설협의체 만든 건 좋아요. 좋으면 거기 걸맞는 걸 논의하라는 겁니다. 걸맞는 걸 결정해주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지금 당장 당면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게 지금 사법농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걸로 심각한 논란이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본질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래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는 한참 됐으나
이번에 이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걸 보면 이건 정말 충격적인 정도란 말이죠. 예. 이거는 바꿔 말하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제도도 무너졌고 예.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법관의 윤리도 무너졌어요. 예. 예, 완전히 제도와 윤리가 다 무너졌어요. 예.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이라는 건 사법부 존엄 이제 법치의 존엄성이라는 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참하게 무너진 실상이 그대로 다 드러났어요. 예. 이거를 심판해야 되는데 저도 상식적으로 당연히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예. 그런데 그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예. 예. 이번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어떻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윤리적으로 다시 세워서 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권 분립을 지키느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할 건데요? 예? 이거에 대통령 생각은 뭐며 예. 제1야당은 뭐 반대하잖아요. 지금. 예. 왜 반대하는지. 예. 예. 이런 걸 놓고 뭐 2시간, 3시간 얘기해서 결론이 없으면 어때요? 피체 입장만 이해하고 예. 이것만 해도 굉장한 성과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당장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만 해도 그래요. 이거는 무슨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과 민족의 아주 절체절명의 과제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순탄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예. 뭐 이게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으나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미 관계가 심상치 않아요. 예.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서 북미 관계를 견인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예. 그렇게도 실천했어요. 잘 안 됐어요. 저 같은 문외한에 볼 적에도 예? 남북 관계 진전으로 북미 관계를 견인한다는 건 정말 한계가 있어요. 이게 되질 않아요. 힘의 역학관계상. 예. 왜냐하면 자. 제국주의 시대는 갔으나 제국은 있다는 거죠. 국제정치에서. 예. 미국은 제국이에요. 슈퍼파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떤 제국이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약한 나라가 흔든다? 이거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뭐 미국이 나빠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제국은 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질서를 지금 흔드는 거잖아요. 바꾸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거를 예. 남북관계 진전으로 북미관계를 끌고 견인한다는 것은 이거는 미국으로 볼 때는 절대로 이거는 달가운 구도가 아닐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참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 어쨌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이게 상당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그래요. 예. 더군다나 이 민주당,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하원을 장악을 했어요. 예. 예. 물론 뭐 개표는 뭐 늦게 됐지만, 어제 청와대 회동이 있었던 시점에서 이미 민주당의 하원을 장악할 거라고도 예상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랬을 경우에 민주당의 외교 노선이 뭐 크게 다르지 않아서 기조가 바뀔 거라고 생각 안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향후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데 굉장한 견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원이 정책과 예산을 이제 장악을 했는데 민주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예상되는데 앞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위해서 문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고, 그렇죠? 예. 대통령 그 진지한 자기 고민을 얘기할 수도 있고, 꼭 뭐 발표가 다 안 되더라도 말이죠. 예. 말하자면 예.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있는데, 예, 이렇게 해서 12가지에서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건 가성비가 진짜 너무 형편없는 거 아니냐, 탕평색 값도 못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 전 그러셔서 드리는 말씀인 거죠.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 사회가 마주치고 있는 문제 중에 사실은 초당파적인 어떤 논의가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이 일단은 의제가 되는 게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충분한 상호 이해를 좀 도모하는 그러려고 예. 국정 상설 협의체를 만든 거잖아요. 여야정 예. 국정 상설 협의체 만든 것은 초당적으로 뭘 논의하자고 국가적인 대사를 예. 그렇게 해서 만든 협의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문제들 여기서 논의해 줘야죠. 예. 예. 다음번 논의는 반드시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쌤 모르겠습니다. 예. 국회가 보면은 결국은 돌아서 똑같은 거 보면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예. 자 우리가 87년에 민주화가 시작됐습니다. 예.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게 제가 가성비 낮다고 이렇게 속된 표현을 썼지만은 이게 점잖게 말하면 우리나라 의회 정치 수준을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국회에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그렇죠. 이런 것조차도 안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민주화 운동, 민주화 30년에 대한 진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돼요. 예.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투톱
교체론 계속 나왔지만 이제 정부나 이제 여당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부인하다가 지금 이제 마치 기정사실처럼 굳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교체가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당연하죠. 예. 네, 그것은 뭐 장하성 정책실장은 뭐 국회 그 국감에 나와서 그 뭐 가장 정권이 이 정부가 잘한 게 소득주 성장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본인 소신은 뭐 그렇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시점에서 예. 소득주 성장은 실패한 정책이 됐어요. 이건 뭐 국민적 인식이에요. 예. 그리고 경제의 모든 지표가 다 지금 나쁘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거짓말할 수 없는 팩트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KDI라든지 한국은행 같은 데서마저도 우리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행정부하고 많이 다른단 말이죠. 이런 정도면은 책임자를 바꿔줘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국정은 책임이에요. 예. 동기가 좋았다고 목적이 좋았다고 책임이 오면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예, 그러면 뭐 나중에 뭐 모르겠습니다. 몇 년 후에는 무슨 성과가 날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꿔줘야 돼요. 근데 다만 이걸 바꿀 생각이면 지금 정기국회 도중에 바꾸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시기 문제도 얘기 많이 그럼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새 예산 일단 심사가 끝난 후에 예. 바꿔줘야지 입법부가 한참 새 예산 심사하는 도중에 그 책임자들을 바꾼다 하는 것은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입법부에 대한 예의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또 일각에서는 이러더라고요. 경제 정책 자체를 바꾸지 않겠다고 사실은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람을 바꾸는 건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볼 수 있죠. 뭐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을 뭐 안 바꾼 겁니까? 바꾼 겁니까? 뭐 그 포용적 완전히 바꾼 건 아니지만 뭐 이미 바꾼 거나 마찬가지죠. 뭐 그러면 뭐 정책은 크게 완전히 바꿨다고 안 하더라도 추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왜 못 바꿔요? 그럼 방법론의 문제로서는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자유한국당 얘기입니다. 하고 싶어하지 않으신 얘기 같긴 한데 할 얘기도 별로 없어요. 지금 이제 뭐 조강특위 얘기도 한참 또 그래도 한 몇 주간 나오더니 이제 또 들어갔고요. 나오는 얘기가 맨 내분 얘기예요. 지금 전당대회 시점 놓고도 갈등이 있고 예를테면은 심지어는 칼 쥐어준 적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이 국정감사가 끝나면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 이제 경쟁이 이제 본격화될 거라고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좀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조강특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당협위원장을 뭐 몇십 프로를 바꾸네 만에 하니까 조금 일찍 촉발된 점은 있으나 이거는 뭐 전당대회 앞두고 항상 있어왔던 일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자꾸 이게 비대위원장하고 조강특위 위원장 간에 무슨 뭐 이견이니 갈등이니 이런 보도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좀 국민들 보기에도 모양이 좀 안 좋죠. 이게 우려하는 게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물론 이제 이 자유한국당의 정체성 또는 보수의 정체성이 뭐야 되느냐는 결국 그런 문제였는데 결국은 계파 갈등인데 어느 정도는 말씀처럼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결국은 친박계의 복권을 도모하는 쪽으로 기우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움직임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홍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홍준표 대표요? 홍준표 대표, 제가 평소 아는 홍준표 대표 성향으로 봐서는 나올 것 같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요. 전당대회는 안 나올 것 같다. 다른 걸 모색하겠죠. 뭐 목표는 뭐 변함없이 있을 수 있으나 방법은 좀 달리 모색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무택, 유기준 위원 같은 친박 의원들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만남 주선하고 보수의 미래 세미나를 열기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반문연대라는 명분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합치자 이거잖아요. 그렇게 덩치를 키우자는 세력을 키우자는 건데 글쎄 그렇게 세력을 키웠을 때 국민이 그걸 어떻게 볼 거냐. 정말 그 세력을 인정해주면 효과가 있겠으나 인정 안 하면 그 무슨 효과가 있어요. 덩치가 아무리 커진들. 그런데 지금 저런 식으로 합치면 저게 저는 국민이 물어봤어요. 안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쳐다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저런 식으로 무조건 합치자고 하면 그 심정은 이해하겠는데 심한 말 하면요. 한자 사자성어에 공도동망이라는 문자가 있어요. 공도동망. 같이 무너지고 함께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반문연대가 급하게 생각이 되겠으나 너무 그렇게만 단기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조금 길게 보고서라도 정말 국민이 원하는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세력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나 하는 걸 고민해야지 이미 국민의 심판이 끝난 세력을 모아가지고 어쩌려고요? 예. 장기 집권 도와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또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음 주로 제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